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펩트론 볼 텐데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에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 지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나 싶었는데 떨어지고 이제는 가나 싶었는데 또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면서 자, 이제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이 대응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실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자,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미리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계좌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런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윗구간에 접근하는 분들도 충분히 단기간 내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갈지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슈 관련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변동성,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첫 번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주가 상승 과도했다. 오버슈팅이 나온 거였다. 이런 부정적인 또 이슈들이 있었는데 과연 맞는 건지 우리가 상세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펩트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사라진 건지 여전히 기대감은 남아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급적인 변화들, 이 안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연 그동안의 주가를 이끌었던 주체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노보노디스크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과도했다. 피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라이릴리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정반대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실적이 증명한다. 비만 치료제 열풍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쓰면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 팩트 체크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2분기 매출 2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일라이릴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2%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죠. 하반기에도 수요 대응 강화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일라일리의 목표가 모건 스탠리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106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30%에 가까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만 치료제 시장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5년 뒤에 1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비만약 공장 증설 경쟁에 나설 정도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 5조 원을 들여서
노스캐롤라이나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고요. 일라이 릴리도 생산시설 확충에 7조 원을 투자를 결정을 했죠. 결국에는 공급 능력이 향후에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엄청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펩트론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전에 빅파마로부터 개발 중인 당뇨,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 텀시트를 수령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죠. 통상적으로 기술 수출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 계약, 물질 이전 계약, 텀시트 수령,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계약서에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내일이라도 계약 체결에 대한 발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텀시트를 받은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PT403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투여하는 위고비를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투여해도 된다라는 거죠.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걸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세 달에 한 번 맞아도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술에 있고요.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여러 개의 빅파마들과 함께 이러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만큼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기대감으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남아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 갈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죠. 어떤 종목이건 간에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체들, 흔히 말해서 세력들이 있고요. 세력들은 미리 물량을 매집한 뒤에 매집이 끝났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때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든다. 그러면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물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물량 이탈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된다. 그러면 재료 노출 이전에 우리가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들을 파악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죠.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을 비롯해서 5개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왔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비롯해서 JP모건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죠.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 털고 나간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오늘 이렇게 JP모건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해서 나도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막 매수를 시작한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부 다 털고 나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이 물량에 더해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들의 평단가가 또 있겠죠. 어디에서는 또 3만원 부근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들은 6만원 부근, 어떤 분들은 8만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평단가에 맞는 각각이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놔야 되는 거지. 3만원 보유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펩트론이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아니다라는 거고, 또 8만원 이상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안에서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평단가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 과정 안에서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고요. 모건 스탠리, CIMB, SG증권, JP모건도 마찬가지죠. 매도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도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가면서 개인들이 투매를 했을 때 투매 물량을
자, 싼 가격에 매집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통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요. 한정된 유통 물량 안에서 외인과 기관, 개인들이 나눠 갖고 있는데, 자, 하락도 시켜봤다가 흐르게도 만들었다가 상승도 시켰다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자,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게 만들면서 항상 개인들의 물량을 타겟으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막연하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하는 이런 1차원적인 대응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위치라든지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모건 스탠리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최근에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어 놓고, 자, 윗 구간에서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이들이 자,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자, 이들도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이러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우리가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JP 모건은 어떻습니까? JP 모건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어 놓고 상승 파동 안에서, 자, 이 파동 안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자,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이 안에서 자, JP모건이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매도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늘려가면서 자,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갈, 자, 이런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구간에서 접근하셨던 분들 단기간 내에 2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코스닥 지수 11% 이상의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자, 엄청난 하한가에 가까운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죠. 이때도 여러분들께 자, 기업에 문제가 없고 이러한 과도한 하락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험을 상황 봤을 때 무조건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접근하셨던 분들 단기간 내에 또 20% 이상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변동성 안에서 충분히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하게 변동성에 따라서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와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들 여러분들만의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다시 한번 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손실을 키워갈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면 자, 도움을 요청하시면 함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또 내일장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자,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 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펩트론 자, 종목명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내일장에서 변동성 안에서 자, 매수매도 타점이 왔을 때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보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최소한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수익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제 영상까지 찾아보실 정도로 노력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펩토론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제가 전부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 놓으세요. 자,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 놓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 놓으시고요. 저 오늘 또 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1112 이러한 자, 미국장에서 어떠한 비면치료제의 이슈라든지 자, 흐름을 보여주는지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통해서 또 내일장에서 대응 전략 자,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자, 남겨주시고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다 이런 거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죠.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눌러주셔서 제 채널 성장 위해서 이 부분만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매도 시점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너무나 최근에 또 시장 상황이 어렵죠. 여러분들 계좌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종목 한 가지 또 선별해서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나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